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닷컴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31일 오후 3시가 다 된 시각입니다. 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나 연설, 발언을 그대로 믿게 되면은 뭔가 낭패를 보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발언이나 연설문에 인용되는 통계라든가 사실이 사실이 아닌 거짓인 경우가 많고, 잘못된 통계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왜곡된 사실에 기반한 왜곡된 주장, 과장된 주장이 많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였다가는 뭔가 가짜뉴스가 되어버리는, 낭패가 되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일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국가 최고 지도자의 말이라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 대통령의 말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국정 운영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이나 이제 기업들은 대통령의 말과 발언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대통령의 말을 통해서, 연설을 통해서, 발언을 통해서 이 정부의 어떤 국정 철학을 읽기도 하고 앞으로의 어떤 정책의 방향을 예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금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연설이나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 정책이 어떻게 되어 나갈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조차 뭔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한번 좀 분석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거짓말이 많습니다. 잘못된 통계 인용, 잘못된 사실, 거짓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말의 일관성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말을 뒤집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정반대로 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고요. 또 네 번째는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 채 하는 말들, 주장,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면, 첫 번째, 네, 말과 연설에 굉장히 거짓말이 많았다. 그동안 조갑제닷컴을 통해서도 여러 번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은 가장 많은 거짓말, 경제학자들을 분노케 했던 거짓말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가 최악이라는 이러한 발언이죠.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경제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다. 1대 99 사회다. 승자 독식의 경제다. 이런 식의 악담에 가까운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이었죠. 어떤 통계를 인용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득 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라든가 균등화 가처분 소득, 우분위 배율이라든가 노동소득 분배 율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통계를 인용해도 우리나라의 그 소득 분배는 굉장히 OECD 국가 가운데서 양호한 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OECD 국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소득의 분배가 골고루 잘 이루어지는 그룹에 속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거짓된 사실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거짓말이 있었느냐? 대표적으로 최근의 것을 보면요.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17일인가요? 울산에서 울산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잘못된 통계를 또 인용을 했는데, 우리나라 수소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라고 문 대통령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네, 사실과 다르죠. 일본 이제 도요타가 2017년까지 생산한 수소차가 한 4,000대가 넘는데, 현대차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총 한 1,800대 정도 되니까
50%안 되죠. 한 30% 될까요? 또 이 수소차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2030년까지 수소차 약 180만 대가 보급이 되면 연간 3만 톤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 기반해서 이런 발언이 나왔냐면 이제 수소차는 운행 중에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차내 필터로 이제 거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미세먼지 고농도의 날이 뭐 1년 내내 이어진다라고 해도 3만 톤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 감소 효과가 있다? 예, 그것은 우리나라의 뭐 전체 자동차를 다 수소차로 바꾼다라고 해도 이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달리는 수소차가 무슨 공기청정기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너무나 과장된, 예. 어디서 이런 것을 인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이러한 발언입니다. 또 대표적인 거짓말, 다 아시다시피 원전 사고와 관련된 발언이었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에서 1368명이 죽었다라고, 네, 이렇게 그때 고리 1호기 그 폐쇄 당시 이제 연설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명확한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고 일본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에 게시되어 있는 연설문에서 이 부분이 수정이 되지 않은 채로 계속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 잘못된 통계, 인용, 이러한 것들이 일반 사석에서도 아니고 공식 연설에서 계속 어떤 거짓된 발언이 이뤄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그 말이 많이 오락가락한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 말을 바꾼다라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에 있었던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을 대거 발표했었죠. 며칠 전에. 네,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국민 세금 24조 원을 투입하는 23개 지역의 사업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새만금의 공항 건설이라든지 경남 지역의 철도라든지 도로 건설, 여기에 24조 원을 투입하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당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예비 타당성 없이 이미 승인이 난 사업이 29조니까 합치면 53조 원이 넘는 사업이 지금 그 사업을 벌였을 때 이게 어떤 경제성이 있느냐, 사업성이 있느냐, 어떤 지방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많은 50조가 넘는 금액을 세금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비판 여론이 많았죠. 친정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그룹들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목적은 그거라고 봅니다. 워낙에 고용 지표가 악화되다 보니까 뭔가 고용을 어떻게든 좀 늘려보려고 하는 계산이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내년 총선을 노린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이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해주고 대규모 SOC 사업을 한다. 이거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해온, 이 문재인 정부가 표방해온 발언과 전혀 반대되는 이러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그 후보 시절부터 또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과거 이명박 어떤 정부를 토건 정부다, 토건 적폐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토목 사업은 하지 않겠다라고 공공연히 수차례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또 얼마나 이 토목 SOC에 대한 글쎄요, 뭔가 반감이랄까요? 이런 게 있었냐면
굳이 생활 SOC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와서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면서 생활 SOC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네, 굳이 생활 SOC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는 다르다.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다. 이 생활 SOC. 저는 그때 이 발언을 들으면서 사실은 좀 웃었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뭐 SOC, 건설, 대규모 건설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왔죠. 근데 그것을 지금 대통령은 토목에 대한 투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사람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 토목 그 자체 무슨 나무를 위해서 아니면 뭐 돌을 위해서, 아스팔트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어떤 SOC 사업들은 전부 토목에 대한 투자였다. 나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SOC에 매진하겠다. 이러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발언을 이번 대규모의 예비타당성, 예타 면제 사업 추진으로 그 말을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말을 이제 많이 바꾸는 경우가 또 많고요. 세 번째는 말과 행동, 발언과 뒤에 이어지는 그 정책들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체가 바로 기업들입니다. 기업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하루는 규제 완화, 투자 지원을 얘기했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다음날 바로 어떤 지배구조의 개선, 상법 개정, 대기업의 어떤 기술 탈취를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니까 전혀 말이 일관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 발언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정책들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도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당시 연말에 이제 최저임금, 그러니까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어차피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니까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같은 새로운 경제 정책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정책을 수정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3일, 작년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오히려 반대되는 정말 폭탄을 던지죠.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그 유급 휴일까지 포함시키는 그 시행령 개정을 의결을 했습니다. 국민의 공감 속에 뭔가 최저임금을 정책을 좀 더 하라는 지시처럼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이 행동은 정반대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너무나 많다. 또 어떻습니까? 올 초부터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경제 활력, 어떤 기업 현장을 방문하는 이러한 행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에 기업인들 130명을 이제 불러들여서 대기업 간담회도 열고 대기업들에 대한 투자 지원 약속을 하고 대기업의 어떤 혁신 성장을 돕겠다. 그래서 대대적인 어떤 규제, 타파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라는 또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연금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겠다. 지난 24일이었죠. 주주권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행사하겠다는 이것은 청와대 발언이고요. 당시에 이제 대기업과 대주주의 탈법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을 통한 어떤 기업 경영에 개입하겠다라는 뜻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을 약속하고 또 대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걸 위해서 국민연금까지 동원하겠다.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발언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 경제와 관련해서 대기업의 어떤 혁신, 대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약속을 하지만 사실적으로 이 정책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대기업의 어떤 지배 구조에 간섭을 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격 결정에 또 개입을 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에 개입을 했죠. 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어떤 기업에 대한 다방면의 어떤 간섭을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법 개정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만 가지고 있던 어떤 고발권을 확대해서 정말 아무나 어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뭐 시민단체라도 고소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좀 터놓겠다라고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말이 이렇습니다. 일관되지 않고요.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본인도 모르는 또 말이 많습니다. 또 오락가락합니다. 또 거짓말이 많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말, 포용적 성장, 대표적이었죠.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을 얘기하면서 당시에 사람 중심 경제가 뿌리가 내리려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용적 성장을 가지고 나오셨죠. 당시 포용적 성장을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이해를 못하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었는데요. 포용적 성장, 원래 그 이론 자체의 핵심은 정부의 어떤 시장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죠. 그러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용적 성장 또한 모르고 하는 그러한 말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말과 발언을 정말 신뢰를 하면서 그 앞으로의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상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알 수가 없는, 아무리 그 말을 들어도 도무지 예상이 안 되는, 알 수가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